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쪽 방향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 롯데월드 어드벤처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아침 6시 21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 방향으로 질주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동쪽 방향에서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빌딩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조깅로에서는 달리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보이고요.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폭은 약 5-6m 정도 되고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서호 수변무대의 관중석입니다. 현재 시각은 6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주제는 나폴레옹의 유언과 관련됩니다.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5일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면서 남겼던 유언이 있습니다. 자,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3대 성문법이 뭘까요? 자,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며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세계 3대 성문법 하면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 시대의 로마법 대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1804년 3월 21일에 반포됐던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세계 3대 법전이라고 할 정도로 나폴레옹 법전은 근대 민법의 기원이 됐고 지금도 그 나폴레옹 법전의 기본 체계를 각 나라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과 대륙법계로 양분되는 법체계 중에서도 나폴레옹 법전은 대륙법계의 기원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219년 전인 1804년 3월 21일에 반포됐던 나폴레옹 법전이 그 당시 근대가 태동하던 그 200여 년 전에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의 근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법이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영어로는 코드 나폴레옹입니다. 코드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어가면서 그러한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자부심에 가득 찬 그러한 나폴레옹의 최대 업적이 나폴레옹 법전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폴레옹의 명언을 유언을 말씀드리면,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지금부터 202년 전에 나폴레옹이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사망하면서 남겼던 유언입니다. 자,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 자전거로 힘차게 파란불 신호 바뀌었으니까 힘차게 질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서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잠실 한강공원 방향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은 잠실 주공 아파트 5단지가 아직 재건축되기 전이고, 자, 이 부분입니다. 한 15층 정도 재건축되기 전 주공 5단지 아파트고요. 반면에 왼쪽은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잠실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즉 동쪽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재건축되기 전 아파트 단지와, 자, 서쪽에 있는 잠실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아파트 사이 이 도로를 통과해서 계속 북쪽으로 200m 정도 가게 되면 잠실 한강공원 통해서 한강 자전거 길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세 가지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데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약 체결 여부, 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는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다.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 책임주의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기본 원칙적으로 무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건데요. 우리 민법 750조에서도 과실 책임주의를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4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자, 잠실 나들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둘째,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손해가 발생이 돼야 하고, 네 번째,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민법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자, 이러한 4가지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오른쪽 동쪽 방향입니다.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왼쪽 방향 에어로빅 교실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자, 지금 서쪽 방향 한 1.5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잠실 나들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간판이 보입니다. 자, 서쪽 방향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 잠실대교 남담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민법전은 조문 개수가 22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법 중에 조문이 가장 방대한 조문을 자랑하는 법이 민법인데요. 우리나라 민법은 한 1100개 정도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민법전은 2배 정도에 해당되는 무려 228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민법전이 영속성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폴레옹의 유언처럼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영속성으로 유명합니다. 즉, 나폴레옹 민법전이 1804년에 반포되고 지금까지 219년의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삭제되거나 수정된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1971년도와 1976년도에 각각 한 개씩 조문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1971년에는 부동산 개발 계약에 관한 조항, 1976년에는 공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 각각 추가됐을 뿐이지 219년 동안 개정되거나 삭제되거나 한 조항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 민법전이 반포된 지 100주년이었던 1904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219년 전에 제정된 코드 나폴레옹, 즉 나폴레옹 법전은 완벽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20세기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공동 민법안을 마련하는 걸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샤를 드골 대통령 당시에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21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폴레옹 민법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조항이 추가됐을 뿐이지 삭제되거나 개정된 조항이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법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초 219년 전에 제정될 때는 조문이 2281개 조문이었는데요. 1970년대에 2개 조문이 추가돼서 현재는 2283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조항입니다. 소유권 취득, 그게 1569개 조항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조항이 무려 1569개 조항을 차지할 정도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이 세 가지 근대 민법 기본 원리 중에서도 첫 번째 원리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즉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을 차지합니다. 자, 나폴레옹이 그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에 태어나서 20살의 나이인
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이 됐고, 그 당시 육군 포병 장교였던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격동의 시기에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격동의 시기에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794년 그의 나이 25살에 군대에서 장군이 됐습니다. 장군. 요즘 25살이면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는 뭐 그런 시기인데요. 나폴레옹은 25세 나이에 장군이 됐습니다. 스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살의 나이인 1789년에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성공을 하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권합니다. 1799년에 30살의 나이에 통령이 됩니다. 통령.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직책인데요. 그 당시에 통령이 됩니다. 그 전 단계가 이제 총재 정부에서 총재라는 최고 지도자가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1799년 나폴레옹이 쿠데타에 성공했을 때는 통령 정부의 최고 수반인 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그 당시에 영토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6배에 해당되는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던 프랑스가 각 지방마다 법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개 정도의 법들이 각 지역에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프랑스의 북부 지역은 게르만족이나 프랑크족의 그러한 관습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었고, 이탈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프랑스 남부 지역은 로마법이 적용이 되고 있었고, 특히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한 그러한 파트는 로마 교황청의 통제하에 교회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프랑스 각 지역들이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국가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1799년 30살의 나이에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인 통령의 자리에 앉았을 때 법률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국가의 숙제다라고 판단하고, 민법 전문가 4명을 선임해서 법률 통합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36개의 법률을 통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1804년 3월 21일에 반포된 코드 나폴레옹, 즉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그때 제 반포할 때 나폴레옹의 직책은 종신통령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통령을 하는 종신통령 시절인 1804년 3월 21일에 나폴레옹 법전을 반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개월 후인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드디어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에 오릅니다. 황제.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발생하면서 기존의 수천 년 동안의 전제 군주정, 국가의 지도자가 왕이 세습을 통해서 교체가 되는 그런 절대 군주정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히는 그러한 공화정 체제로 바뀐 게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인데요. 그 공화정으로 바뀌었는데도, 프랑스 대혁명 결과 공화정으로 바뀌었는데도 공화정은 무능하고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폴레옹은 자기가 직접 황제가 돼서 그런 혼란한 국가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라고 해서 1804년 12월 2일에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황제 할 때 제정, 황제가 직접 통치한다, 제정이라고 하죠. 그게 1804년 12월 2일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폴레옹은
국가 통합 차원에서 민법을 제정을 한 거고, 그게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이고, 그게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에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나폴레옹 법전의 기본 틀입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민법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속성으로도 유명하지만, 즉 지금까지 21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개정되거나 삭제된 건 하나도 없고 1970년대에 2개 조항이 추가됐을 뿐일 정도로 영속성,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자부심이 진짜 맞아떨어진 거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라고 자부심에 찬 말을 했던 게 지금 실제 현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 민법전은 뭘로 유명하냐면, 조문의 내용이 간결하고 논리적입니다. 간결하고 논리적인 걸로 유명해서, 자, 대문호 적과 흑, 스탕달이죠. 스탕달이라는 대문호가 적과 흑이라는 역작을 출간했는데요. 대문호 스탕달은 나폴레옹 민법전이 간결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서 거의 매일 나폴레옹 민법전을 읽었다.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체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스탕달이 계속 간결하고 논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폴레옹 법전을 거의 매일 읽었다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입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부터는 이제 급경사가 시작이 되니까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파란불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정도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시초로서 지금도 세계 각국의 법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은 바로 나폴레옹이 219년 전인 1804년 3월 21일에 제정 반포했던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 반포됐던 때로부터 9개월 후인 1804년 12월 2일 나폴레옹 제국의 황제의 즉위를 하니까 황제 대관식을 한 거죠. 엊그제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왕 대관식을 했는데요. 그렇듯이 지금부터 219년 전인 1804년에 나폴레옹 황제가 대관식을 할 때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냐면 자유평등 박애를 모토로 하는 프랑스 대혁명, 즉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죠. 인류 최초로 성공한 대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됐을 때 악성이라고 하는 베토벤이 나폴레옹의 그 영웅적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을 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에 오르니까 베토벤이 영웅 그 작곡한 악보를 찢어버렸습니다. 왜냐? 자유평등 박애를 정신으로 하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나폴레옹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하고 이러한 점들을 기리기 위해서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나폴레옹의 영웅적 기계와 면모를 기리기 위해서 영웅이라는 교향곡 3번을 작곡했는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버리니까 나폴레옹 너도 결국 권력욕, 사리사욕에 취해가지고 황제에 오르는구나 라고 비난을 하면서 자신이 작곡했던 영웅이라는 그 악보,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악보를 찢어버렸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천호역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샴페인은 승리의 순간에 마실 가치가 있다라는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이 하면 다 또 명언이죠. 또 나폴레옹이 이런 말도 남겼죠. 사람은, 사람의 본성, 사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인해 움직인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뭔가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움직인다, 이런 의미죠. 그게 두려움.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고, 또 하나는 사람은 이기심 때문에 움직인다. 즉 사람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했던 그 수많은 명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움직인다, 그 단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인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천호역 이제 한 100m 남았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했던 명언 중에 샴페인은 승리의 순간에 마실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샴페인이라는 명칭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만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년 이상 된 미국의 그 맥주회사 밀러 회사에서 샴페인 오브 더 비어라는 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독일로 그 맥주를 수출을 했는데요. 그게 벨기에 세관에 의해서 전량 압수되고 폐기가 돼 버렸습니다. 즉 유럽은 각 지역의 상표권을 보장하는 EU 협약이 있는데요. 그 협약에 따라서 샴페인이라는 명칭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만 샴페인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미국의 100년 전통의 맥주회사 밀러에서 샴페인 오브 더 비어, 즉 맥주계의 샴페인이다 이런 뜻이죠. 맥주인데 맥주계에서 샴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맥주계의 샴페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샴페인 오브 더 비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맥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독일로 수출을 하려고 벨기에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게 발견이 돼서 전량 압수 및 폐기됐다라는 외신 보도를 제가 2, 3주 전에 봤습니다. 여하튼 샴페인을 승리의 순간 마실 가치가 있다라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명언을 할 정도로 샴페인은 보통 축하하는 자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죠. 자, 오늘 현재 시각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자, 이곳 천호역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과 관련해서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5일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외롭게 죽어갈 때 남겼던 명언,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을 정도로 자부심에 가득한 나폴레옹의 법전, 그 최대 공헌이죠. 나폴레옹이 인류사에 남긴 최대 공헌이 바로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그게 나폴레옹 개인의 자부심에 그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 사람도 그 나폴레옹의 공헌,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대 민법의 시초인 나폴레옹의 민법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곳은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